산들강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김태영입니다. 스튜디오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좀 익숙치가 못한데요. 오늘은 곧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서울의 환경과 관련되어 지금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때까지 전화로만 했었는데 특별하게 여기 스튜디오에 게스트 초청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민중예술 스튜디오에 새로 게스트를 초청을 했습니다. 협성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CO2 위원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인환입니다. 정인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CO2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죠,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고요. 환경운동연합에는 이제 전국 조직으로 이제 중앙환경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환경운동연합 내에 보면은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제일 이제 큰 단위죠. 지역으로 보면 회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서울환경운동연합 또는 서울환경연합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물 관련 위원회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생태도시 팀이 이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CO2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CO2 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각계 전문가들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업무 협력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서울시정에 환경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반영을 해라 이런 또 압력도 넣고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곳이 CO2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어떤 서울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학계나 제대로 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서 좀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정인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CO2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제 입장에 솔직하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할까요? 에너지 지금 우리가 왜 좀 줄여야 되는가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할까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저서가 있죠. 1972년에 나온 책인데 예.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이제 슈마허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평생을 영국 가서 살긴 했지만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 숲, 또 숨쉬고 마시는 이런 공기, 물들이 다 이 자연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봐도 자본은 잠식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해버리잖아요. 요즘에도 뭐 부산저축은행이니 뭐 이래서 쭉 그 제2금융권들이 막 망해가는 모습이 제일 대표적인 나타나는 게 이제 그 BSI 그리고 이 자본 잠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자본이 잠식이 되면 인간이 더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강하게 이렇게 역설하신 분이 이제 그 슈마허라는 분인데 이 에너지나 땅 또는 뭐 광물 자원 다 이게 자본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파서 빨리빨리 파서 시장에 내다 파는 소득의 원천하고 조금은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도라고 할 것은 뭐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 또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가야 될 자본들을 지속적으로 내다 쓰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인구가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지구의 자본을 잘 축적 내지는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공해도 있지 않습니까? 뭐 토양이 오염된다거나 물이 오염된다거나 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연 내지는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CO2 위원회가 이제 시민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위성으로 따지면은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돌려줘야 되는 것, 또 마실만한 물, 그다음에 충분한 녹지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이런 그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뭐 뉴타운이다 또는 뭐 도시 정비다 또 뭐 하천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토목공사와 토건으로 가는 일을 좀 지양하고 좀 중지하고 있는 거를 잘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서울 행정의 일이 아닌가 하고 이번 11.6 서울시장 재보선 때 나오는 후보들이 그런 이제 공약을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친환경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동감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서울시 행정을 이렇게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좀 에너지가 이제 많이 쓰이죠. 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 에너지하고 교통 에너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얼른 보면 에너지 사용량은 뭐 인구 증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개인당 쓰는 에너지 양이 많이 늘고 있었다는 것은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라든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뭐 지난 10년, 15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인구, 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는 일, 또 자동차가 지금 한 300만 대가 넘었는데 서울에
그 300만 대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 에너지, 그렇죠? 이제 화석 연료가 되죠. 그리고 그 자동차당 주행 거리가 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체증의 문제라든가 교통 체증의 문제라든가 교통비의 증가라든가 또 대기의 질이 나빠진다는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의 문제를 계속 이제 가속시키고 있는 게 현재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 토론 내용을 준비하신 분이 이게 교통이 두 번분에 있네요. 그래요. 예, 예, 잠깐 뭐 교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저 에너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뭐 서울환경운동연합이랑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 공릉동의 핵 폐기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뭐 저희 그래요. 전국 사무처 이것도 내에서도 결국 에너지 얘기인데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에너지 공부를 할 때 그때 공릉동인지 어딘지 몰랐지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때 이름이 이제 트리가 마크 2, 트리가 마크 3, 뭐 이런 이제 아주 규모는 작죠. 지금의 원자로하고 비교하면 뭐 수천 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한 이제 원자로가 연구용으로 들어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릉동에 있는 게 옛날에 그게 원자력 연구소인가 그랬고 지금은 한국전력 연수원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애초부터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폐기가 됐고 폐기보다는 이제 사용 정지가 됐고 아주 작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은 교실 하나 크기의 용량 그 안에 남아져 있는 거죠. 작다고 해서 무슨 전기밥솥만 한 건 아니고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용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사용 중지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릉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원자력 연구소에 그대로 옮겨가고 원자력 연구소는 옮겨가고 이제 그게 한전 연수원 부지가 되고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일부 찬핵론자들은 그걸 갖다가 무슨 박물관처럼 보호를 하자.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원자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서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계속 거기서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물관으로 뭐 박제처럼 만들어서 그건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처럼 시멘트가 엄청나게 부어져서 지축이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그나마 가릴 수 있는 게 그런 원자로인데 이건 뭐 작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원자로는 아닐 것이다. 그런 기대는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이 또 아파트 지역이에요. 공릉동 지역이.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다음에 뭐 대학도 그 바로 옆에 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폭발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대량의 그 핵물질이 이렇게 솟구쳐 나온다거나 뭐 그러한 상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뭐 후쿠시마 사태 같은 거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가 이런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그냥 교실이나 연구실 같은데 정도로만 차벽이 돼서 그대로 있는 것은 큰 문제로서 현재 참 여러 가지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공릉동에 이제 트리가 마크인데 지역 주민들은 쉬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쉬쉬하면서 그 주변에 이런 이 혐오 시설이 있는 것을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주민들이 갖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금방 상상이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혐오 시설이 있다. 그로 인해서 뭐 대지나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위치에 그 폐기된
영구형 원자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안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잘 폐기 처분돼야 된다. 밀폐가 돼서 잘 폐기 처분돼야 될 일이고,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쉬쉬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서 말끔히 정리를 하는. 근데 그거는 정부 측에서도 뭐 박물관 운운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쉽게 지금 옮겨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또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들만의 일로도 또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좀 대국적으로 이거는 좀 이 지역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 행정 뭐 구청도 있을 거고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나서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밝혀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작 위험함으로 옮겨야 되겠다면 국가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공릉동 일대가 안전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좀 뭐 이거를 가지고 좀 시간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지난 한 이틀 사흘 사이에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거기 뭐 산업대학인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 바로 옆에 거기는 IT 벤처 하는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들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운동연합의 그 논평을 보고서 걱정스럽다고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예, 학생들이 예. 뭘 해야 되는지 예.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집값 떨어진다 조용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딜레마죠 우리가.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논평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예. 않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대책을 위해서 뭐 우리가 흔히 구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원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이든 어떤 단체든. 어제 그지않아도 이제 서울환경위원회에서, 이게 서울 지역 일이니까 서울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상황에 대해서 좀 현상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우리 서울환경위원회 실무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 여러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 대표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미 만나고는 있고요. 다시 좀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같이 만나거나 해서 앞으로 한 달 남짓 요 현상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역의 이해관계, 아파트값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은 서울환경위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실무자들이 대학생들도 만나보고 지역의 단체분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집값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만나서 과연 이걸 그대로 두고 이게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판단 우선 해보고,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다음 이제 우리 그 서울환경위원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런 이제 우리 그 사람들과 그 단체들을 만날 겁니다. 앞으로 한 2, 3주 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뭐 관계자분들일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공릉동에 10년 동안 핵 폐기물이 방치되어져 있었고 앞으로도 철거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서울시가 이런 것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일본산
농축산물, 예. 수산물들도 지금 그냥 이렇게 수입되어져서 유통이 이미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상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자면 예.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난 3월에 이 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이제 핵사고가 일어나고 4개 원전이 다 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피해가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태평양 쪽으로 예. 이렇게 오염된 물질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었죠. 근데 지금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깔끔하게 이 언론과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논의 구조가 완전히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후쿠시마는 이제 영영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는가 아니면 후쿠시마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예. 그게 아닌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 그 해산물을 뭐 월등히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해산물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수입이 있다는 거죠. 수입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심지어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포획이 되는 곳 돼서 그게 오는데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다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불감증에 걸려 있나, 예. 핵물질의 이런 위험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제 까맣게 잊었어요. 후쿠시마의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론의 역할도 그 직무가 유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 팩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정치까지.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인데 지금 언론 매체를 보십시오. 어떤 성격의 언론 매체이든지 작고 크든 또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지금 후쿠시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이 언론이 없다. 이럴 정도입니다. 계속 터지는 무슨 세계 재정의 문제, 유럽발 뭐 재정 위기, 그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 뭐 하나 히트하면 그걸로 쫙 밀고 나가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일본의 해산물이나 농산물 이야기는 아주 뭐래 가끔 무슨 스페셜 프로그램이나 또는 아주 한 구석에 나는 기사 이 정도로 이제 취급이 되고 말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이제 언론의 현실이고 위험 불감증에 대한 우리의 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예. 결국은 핵 폐기물에 오염돼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감시 체계를 항상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예, 우리가 진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나중에 또 6개월 후에는 또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지게 되면서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10년, 15년, 20년 후에 이런 이제 핵오염에 의한 피해는 또 원인 모르게 또 나타난다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홀갑을 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정말 좀 주의하고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서울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본에서 들여오는 거는 뭐 관세청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할 텐데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각 거점별로 있는 이제 농산물 시장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예. 반대로 서울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예. 국가에서도 이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쌍방이로 이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예. 큰 지역에서는 또는 지자체장은 또는 그 일을 대행을 하는 각 그 부처에서는 서울시의 부처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선 뭐 서울시장이 지금 부재하고 예, 그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영향력을 가져가야 될런지 예. 적잖이 걱정은 되지만 예. 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이제 소비하게 되는 이런 식품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그 의지를 가지면은 식약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나경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후보가 4후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뭐 군소 후보까지 다 합해서 뭐 예. 그렇게 어쨌든 이런 사실을 그쪽에서 캠프에서 아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유권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라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시간이 계속 하루하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가 빨리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한테도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권자 운동 차원에서 이제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공약 세일즈라는 말을 씁니다. 공약을 판매한다. 예. 판매한다는 게 이제 무슨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그 환경 단체에선 이런 공약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럼 우리가 운동 차원에서 또는 이 심리적 지지 차원에서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약 세일즈라고 하는데 공약 세일즈는 뭐 후보가 세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유권자나 또는 유권자 단체나 또는 환경 시민 단체에서 이런 공약 받아라. 이게 이제 바로 세일즈 하는 거죠. 그래서 받게 되면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돼서는 우리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세일즈하는 공약이 많습니다. 정책을 이걸 가져가라.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준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주요한 후보들에게 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제 그 공약들을 좀 받기도 했고 또 나경원 후보 쪽에서도 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도 공약을 받으라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죠? 자가용과 이 그 자동차가 우선이는 이런 도로 체계를 좀 정비를 해서 지금 뭐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1년에 교통 최종 비용이 7조 원이었습니다. 1년에. 이런 7조 원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자가용을 안 타고도 대중교통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더 투자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더 편함을 내서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공약 세일즈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죠. 대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함으로써 저렴한데도 편하고 그러면 편리한 건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적 부분에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하철과 버스 노선과 등등을 좀 더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뭐 꾸리찌바에 브라질의 꾸리찌바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애초에 이런 버스 준공영제 할 때도 꾸리찌바에서로부터 많이 배워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하고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개발을 하면 버스하고 전철들이 얼마든지 이 자가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약들을 우리가 제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통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한 서울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막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서울 환경운동연합이 그 후보들에게 이렇게 제안한 정책 내용들 그 다시 한번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어느덧 30분이 지났습니다. 글쎄요, 금방